안녕하세요. 미주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겪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밀 이야기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야기 시청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멤버십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지금 드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충청도 시골에 거주했던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겪었던,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 시절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면서 이 이야기를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꺼내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레 생각하게 되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 당시 저를 케어해 주시며 일을 하시기는 힘드셨고 거주하는 집 또한 마땅치 않아 저는 몇 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부모님과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골에서 지내다가 다시 부모님에게 돌아와 지냈고 한동안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시골에서 있었던 기억은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어린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 기이하고 무서웠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충청도 산골짜기였습니다. 최근에 가보니 도로도 생기고 예전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도로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았고 근처엔 놀이터나 슈퍼도 없던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과 집 사이도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이웃집 불빛 하나 보이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살던 집은 시골 마을의 작은 야산 아래에 지어진 낡은 집이었고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자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서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집이었죠. 그래서인지 집 구석구석에 오래된 냄새가 날 정도로 낡은 집이었죠.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손녀인 저에게는 다정하셨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평소에는 자상하셨지만 가끔씩 이유 없이 저를 혼내시곤 하셨어요. 마루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께서 조용히 할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할머니에게 애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며 타이르셨죠. 저는 그 당시엔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속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노망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너무 더워서 방문을 조금씩 열어두고 잤습니다. 그럴 때면 시골이어서 당연한 거겠지만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낭만적인 일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겐 어두운 시골의 밤이 오히려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에서 무서움에 뒤척이며 잠이 들었고 선잠을 자고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중얼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제 방 바로 옆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머무시는 방이 있었는데 그 소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귀를 대고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소리의 주인공은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가야 해서 읍내에 살고 있는 삼촌 댁에서 하루 머무시고 아침 일찍 오시기로 하여 집에 계시지 않았고 집에는 할머니와 저 둘뿐이었는데 할머니 방에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뭔가 떨리고 분노 섞인 듯 하면서도 슬픈 듯한 말투였는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벽 쪽에 귀를 대어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으려고 더욱 집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벽을 세게 툭툭 쳤는데요. 저는 순간 놀라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주위는 정말 쥐죽은 듯 귀뚜라미 소리 하나 들리지 않더군요. 저는 다시 급하게 이부자리에 누웠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방금까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현상까지 겪으니 두려운 마음이 더 커졌고 이부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는데 제 주위는 계속해서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주위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이때만큼은 풀벌레 소리라도 들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하필 이럴 때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졌고 한여름에 이불을 덮고 장시간 있으니 온몸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온몸에 땀이 나고 더웠습니다. 잠시 뒤 두려운 마음보다는 화장실이 가고 싶은 것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게 고통스러웠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 이제 괜찮겠지라며 혼자 위안하고 천천히 이불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제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는데요. 주위엔 아무것도 없고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는데 바로 방문 앞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고함도 지를 수가 없었는데요.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할머니가 기이한 자세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저 또한 그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고만 있었는데요. 아무리 할머니라고 하지만 한밤중에 불이 다 꺼진 낡은 시골집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단단히 난 얼굴을 하고 기이한 자세로 제 방문 안에 고개를 숙여 얼굴만 방문 안에 넣은 상태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어렵게 입을 떼며 할머니에게 왜 그러냐며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방문에서 빼고 방으로 가셨고 저는 너무 긴장해서 그 상태로 주저앉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어두운 밤 그날의 할머니 모습은 기괴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어젯밤 늦게 잠을 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며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잠에서 깨자 할아버지를 보고 일어나서 주방에 있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에 제 방에는 왜 오신 건지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그런 적이 없다며 무표정한 얼굴로 이야기하셨고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제 말을 끊으며 빨리 밥이나 먹자 하셨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루에 앉아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인형을 갖고 있던 제 손에서 인형을 빼앗고는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 할머니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혼잣말을 하셨는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루에서 인형놀이를 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점점 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듯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밥상을 따로 차려서 챙겨주시고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할아버지께서 지병을 앓고 계시다 돌아가셨고 그 후 할머니는 급격히 약해지셨습니다. 결국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고 요양병원에서 1년을 보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저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낳으시기 전에 딸을 한 명 먼저 낳으셨는데 그 아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언니는 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약도 써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모가 돌아가신 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고 그 후로도 종종 그 아이가 보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 했던 행동 중 아무도 없는 벽을 향해 혼을 내거나 마치 살아있는 아이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병원에서도 매일 집에 가야 한다며 고함을 지르시고 단식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집에 가서 밥 좀 해둬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요. 당시엔 할머니가 정말 이상해졌다 생각했지만 어머니와 삼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그 집 안 어딘가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이모가 아직도 혼자 남아있을까봐 걱정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귀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그 시절의 경험과 할머니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저로서는
그게 단순한 망상이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참 슬프기도 하지만 과거 사연자님으로 돌아가면 참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메모식 가입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